본 영상은 금융감독원 다트에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제작된 의견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9조 원을 넘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는 최고 19만 4천 원까지 올랐고 24만 명의 소액주주가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1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총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4,050억 원을 넣겠다던 사우디 투자자의 돈은 8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 공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양은 1955년에 설립된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종목 코드 001570. 원래 이 회사의 본업은 플라스틱 발포제, 즉 스티로폼이나 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온 전통 화학 기업이었죠. 그런데 2022년 금양은 갑자기 2차전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원통형 리튬 2차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수소연료전지,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탄소나노튜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가 금양의 홍보이사로 합류합니다. 그의 영향력에 힘입어 금양은 2차전지 대장주로 급부상했고 2023년 7월에는 주가가 장중 19만 4천 원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넘겼습니다. 5천 원이던 주가가 1년 만에 거의 40배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배터리 양산에 실패했고 2차전지 부문에서는 사실상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공시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시작점에서부터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같은 날 신규 시설 투자 기재정정 공시가 무려 3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기재정정이란 이전에 공시한 투자 계획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금양은 수소 관련 시설, 배터리 생산 시설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3건이나 수정한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줄었거나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투자 자체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건 동시 정정은 애초 투자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금양의 운명을 가를 핵심 공시가 올라옵니다. 4,0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배정 대상은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라는 사우디 소재 기업입니다. 보통주 1,300만 주와 상환전환 우선주 1,400만 주를 합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브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깁니다.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가 4,0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요? 최초 납입일은 2025년 8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양이 이전에 추진했던 탑업인 지분 투자의 내용을 정정하는 공시입니다. 이것은 2023년에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몽골 광산 지분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양은 이 몽골 광산을 통해 연간 4천억 원대 매출과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시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수십억 원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4천억 원이 수십억 원으로. 이 공시 변경으로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이것이 관리 종목 지정의 첫 번째 트리거가 됩니다.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을 정정하는 공시가 올라옵니다. 이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발포제 사업의 매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2차전지 부문에서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에 발표한 공급 계약조차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4%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6월에 결정된 4,050억 원 유상증자의 기재정정이 시작됩니다. 8월 2일이 첫 납입일이었는데 하루 전인 8월 1일에 납입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사우디 스카이브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로는 해외 송금 과정의 기술적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스카이브가 사우디에서 가져온 수표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납입이 수표 환전 문제로 미뤄진다는 설명에 시장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9월 3일, 9월 17일, 10월 17일 한 달 간격으로 유상증자 기재정정이 3차례 연속 올라옵니다. 매번 납입일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스카이브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서 대안적인 송금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돈은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짜리 신설법인이 4,0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났는데 한 푼도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24만 명의 소액주주들은 이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대량의 정정 공시가 쏟아집니다. 11월 27일 유상증자 기재정정, 28일에는 또다시 유상증자 기재정정과 함께 신규 시설투자 기재정정이 3건 동시에 올라옵니다. 5월에도 3건 동시 정정, 11월에도 3건 동시 정정.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해 놓고 반복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유상증자 납입일은 11월 28일로 또 연기되었다가 다시 12월 24일로 변경됩니다. 6번째 연기입니다.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회사는 단기 차입금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려서 버티는 것입니다. 금양의 재무 상태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유동부채가 7,076억 원인데 유동자산은 1,048억 원 갚아야 할 단기 빚이 당장 쓸 수 있는 자산보다 약 6천억 원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단기 차입금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은 회사의 유동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부자 지분 변동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제출자는 정재욱이라는 인물입니다. 내부자 지분 변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유상증자 납입이 반복 연기되고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시기에 내부자가 지분을 변동시킨 것입니다. 내부자는 회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분 변동 방향이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새해가 시작된 후에도 기재정정은 계속됩니다. 납입일은 2월 15일로 다시 3월 31일로 연기됩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스카이브는 정말 4,050억 원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8월 2일에 들어와야 했던 돈이 이제 다음 해 3월까지 밀렸습니다. 8개월간의 지연. 그 사이 금양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24만 소액주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2월에도 유상증자 기재정정이 이어집니다. 납입일이 3월 31일로 확정된 것인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숫자를 정리하면 2025년 연간 영업손실 446억 원, 당기순 손실 688억 원, 이 결손금은 2023년 578억 원에서 2623억 원으로 2년 사이에 5배로 불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면서 스카이브의 4,050억 원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월 9일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공시가 올라옵니다. 금양이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재무위기에 소송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 박선민과 박세진 두 사람의 내부자 지분 변동 보고서가 동시에 제출됩니다. 박세진은 이사 신규 선임에 따라 2030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임원 변동은 회사 내부에서도 급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양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3건이 중대한 공시가 동시에 나옵니다. 첫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의견 거절. 2년 연속입니다. 감사인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유가증권 시장본부가 직접 금양에 대한 상장 폐지 관련 안내 공시를 냈습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업보고서도 같은 날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담긴 재무 수치들이 회사의 심각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월 31일 유상증자 기재정정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이날이 스카이브의 최종 납입일이었는데 결국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공시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4월 1일에는 장석영이라는 인물의 내부자 지분 변동이 보고되고 4월 10일에는 마지막 카드인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개선 기간은 4월 14일 종료. 이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2024년과 2025년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병합하여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금양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 사우디 소재로 알려진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사가 4,0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입일은 8개월간 최소 7차례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8월 2일에서 시작해 9월, 10월, 11월, 12월, 2월, 3월까지. 이유는 매번 해외 송금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홍콩에 법인을 세워서 우회 송금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왔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의문을 남깁니다. 처음부터 납입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투자 발표 자체가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은 아닌지. 24만 소액주주들은 이 돈이 들어오면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 주가는 19만 원에서 1만 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금양의 공시 패턴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나 계약을 발표한 뒤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대폭 축소 정정하는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 광산입니다. 700억에서 800억 원을 투자하고 연간 매출 4천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예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예상치를 수십억 원대로 하향했습니다. 4천억 원이 수십억 원으로.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관련, 배터리 관련 대규모 투자를 공시해놓고 기재정정이 반복됩니다. 5월에 3건, 11월에 3건. 판매 공급 계약도 정정됩니다. 원래 배터리 양산으로 대규모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양산에 실패했고 2차전지 부문 매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장밋빛 공시를 내고 투자자를 모은 뒤 조용히 하향 정정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영 판단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내부자 지분 변동 보고가 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정재욱, 박선민, 박세진, 장성명. 4명의 내부자가 지분을 변동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12월 8일 정재욱의 지분 변동은 단기 차입금 증가 직후이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기 석 달 전입니다. 3월 13일 박선민과 박세진의 동시 보고는 감사 보고서 제출 열흘 전입니다. 4월 1일 장석영의 보고는 상장 폐지 이의 신청 직전입니다. 매번 대형 악재가 터지기 직전에 내부자 지분이 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분 변동이 모두 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선임에 따른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 직전의 반복적인 타이밍 일치는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양. 1955년에 세워진 발포제 기업이 2차전지 열풍에 올라탔다가 2년 만에 시총 8조 원이 증발하고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린 회사입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8개월간 납입되지 않는 4,050억 원 유상증자. 반복되는 장밋빛 공시와 하향 정정. 그리고 24만 명의 소액주주. 이 공시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놓고 기재정정만 반복하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 금양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공시 패턴을 가진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회사의 공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공개 공시 기반 의혹 제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